네, 오늘은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네, 이 강의를 듣고 괜찮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 자료도 여기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도 보시고 질문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탐색은 뭐냐면요. 정렬이 된 상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렬이 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검색 범위를 반절씩 줄여나가며 원하는 값을 찾는 알고리즘. 뭔가 되게 함축적이죠? 네. 제가 중요한 일단 키워드를 일단은 별표를 쳤어요. 정렬된 데이터에서 효율적으로 검색 범위를 반절씩 줄여가며 원하는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탐색이라는 거는 결국 원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원하는 값을 찾는 거. 값을 찾는다. 그럼 값을 찾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이 이진 탐색에서는 다른 탐색 방법이랑은 다르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탐색했던 알고리즘에 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진 탐색이 아닌 일반적인 탐색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내가 원하는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값이 있어요. 6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방법 브루트 포스. 이거는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노, 가, 다. 노가다입니다. 다 해보는 겁니다. 뭐 생각이라는 건 없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다 해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찾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찾는 거죠. 12가 있나 없나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없으면은 그 다음을 보고 여기서 없으면은 그 다음을 보고 여기서 없으면 그 다음을 보고 여기서 없으면 그 다음을 보고 슬슬 짜증나죠.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을 보고 여기서 보면은 다음을 보고 인내 탐색을 종료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복잡도를 생각해 봅시다. 원소가 n개일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몇 번을 탐색할까요? 최악의 경우라는 거는 그 맨 뒤에 찾는 원소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탐색을 해봐야겠죠. 네. 뒤에 이렇게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원소까지 이렇게 한 번씩 다 뒤져보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n개라면은 n번 탐색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n번 탐색을 한다 이거. 그렇다면 이 탐색을 어떻게 개선하냐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탐색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원하는 값을 찾는 게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탐색이라는 거의 성능을 개선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 탐색해야 되는 횟수를 줄인다는 이 말이겠죠. 네. 이 탐색에서 성능을 개선한다는 거는 이 탐색 횟수를 줄인다. 뭐 예를 들면은 브루트 포스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여기까지 일곱 번 탐색을 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일곱 번이 아니라 뭐 세 번 탐색에 끝냈다. 이러면은 뭐 성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는 탐색 방법의 문제점?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찾으려고 할 때,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은, 네, 앞에서부터 체크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탐색해야 될 원소의 개수가 9개죠. 네. 근데 얘를 탐색하니까 433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얘는 탐색에서 제외. 그럼 몇 개 남죠? 이제 8개를 탐색해야죠. 근데 얘도 아니야. 그러면은 7개. 얘도 아니네. 그러면은 6개. 얘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5개. 네. 이렇게 점점점점점 가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내가 탐색해야 될 범위가 한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방법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탐색해야 될 범위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말이고요. 왜냐면은 왜 한 개씩 줄어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내가 이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이 탐색하는 과정 중에서 뭐 이 데이터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냥 이 마구잡이 값이잖아요. 이 배열에 있는 거는 마구잡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간에 어떠한 규칙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값이 내가 찾는 값이 아니라고 해도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원소를 다 찾아봐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해야 될 그 전체 범위가 하나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이터상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개선시킬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네.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정렬해 봤어요.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봤어요. 1, 2, 4, 5, 6, 7, 12, 16, 4, 12, 62, 433. 이쪽으로 갈수록 터지고 있죠. 네. 얘는 sorted 데이터. 정렬된 데이터란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렬된 데이터는 기존의 이 unsorted 데이터랑 뭐가 다를까요? 최소한 이게 보장되지 않나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원소보다는 내가 크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원소보다는 내가 작다. 이거랑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여기 원소 얘는 본인보다 작죠. 그렇죠? 정렬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본인보다 크죠. 그렇죠? 본인보다 크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는 다 본인보다 크고 여기는 다 본인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네. 원하는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일단은 어떻게 살 거냐면 이 배열에서 중앙에 있는 원소를 택합니다. 중앙에 있는 원소는 이 맨 처음이죠. 이 맨 처음 배열의 인덱스를 레프트로 할 거고요. 레프트. 그다음에 배열에서 이 맨 끝에 원소의 인덱스를 라이트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레프트랑 플러스 라이트랑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를 우리는 미드라고 할 거고요. 이 미드에 있는 이 배열의 원소를 시작점으로 할 겁니다. 네. 이게 그 얘기예요. 레프트와 라이트의 중간에 있는 인덱스를 보겠다. 네.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택해졌죠. 얘는 레프트고요. 얘는 라이트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네는 그러니까 여기는 나보다 작죠. 그리고 여기 검은색은 좀 그렇고 여기는 나보다 크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차지할 때 값이 433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미드가 6이잖아요. 미드가 6이면은 433은 6보다 크죠. 그렇죠? 433은 6보다 크죠.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는 6보다 작은 원소만 있잖아요. 내가 찾으려는 건 433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내가 원소를 433을 내가 찾을 거고요. 근데 여기가 미드예요. 미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를 레프트로 설정했죠. 라이트. 그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키는 434. 근데 이 미드에 있는 값이 6이죠. 6이 433보다 작죠. 그러면은 내가 찾는 원소가 중간값보다 크니까 여기를 봐야 된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음영 처리한 거예요. 음영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곳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내가 봐야 될 곳 여기서 시작되는 원소를 레프트로 잡고요. 얘를 라이트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 2는 6이니까 얘가 미드가 되는 거죠. 이 미드에 있는 값은 12죠. 12가 433보다 작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여기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찾는 값이 지금 내 값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거라 이거죠. 네, 이겁니다. 다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탐색 범위가 여기는 이제 탐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았는데 여기의 시작점 레프트. 그다음에 여기는 라이트. 그렇죠?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 2는 여기가 미드죠. 근데 지금 이 미드의 62가 433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른쪽을 더 봐야겠죠. 그러면은 얘만 남죠. 레프트도 8, 라이트도 8. 그럼 미드도 8. 그렇죠? 8 더하기 8 나누기 2니까요. 미드의 값은 433.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맨 처음 봤던 그 브루트 포스 방법은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배열의 데이터에 어떠한 규칙이 없었죠. 규칙이 없었죠.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탐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열의 크기가 n이라면은 최대 n번을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최대 n번을 탐색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진 탐색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이요. 이진 탐색. 데이터가 1, n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정렬해요. 정렬했죠? 정렬을 해요. 정렬, 정렬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 탐색을 하려면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절을 깠죠. 중간부터 시작했죠. 2분의 n, 얘가 미드죠. 여기 있는 값이랑 크거나 작거나 같으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이랑 비교해서 내가 찾는 키가 더 작으면은 여기를 이제 찾아보는 거고요. 더 크면 이제 여기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를 더 찾아봐야 되는 경우 1부터 어, 이제 라이트가 2분의 n-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4분의 n-2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랑 또 키랑 비교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탐색해야 될 범위가 반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n개였는데 그 다음에 양쪽 중에 하나니까 2분의 n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4분의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에 미드를 잡고 이렇게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하기 때문에 반절씩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최대 몇 번 해야 되냐?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뭘까요? 가장 최악의 경우? 네. 어, 가장 최악의 경우? 가장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는 답을 못 찾았을 때. 그렇죠? 아니면은 원소가 뭐 하나만 나면 마지막에 찾았을 때. 똑같은 얘기죠. 답을 못 찾았을 때. 마지막, 마지막에 내가 이 n이 탐색해야 될 범위가 1이 됐을 때, 그때가 답일 때가 마지막에 찾았을 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점차 반절로 줄여나가다가 탐색 범위가 한 개 남았을 때가 이 한 개 남았을 때 이게 그 키랑 값이랑 똑같으면은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답을 못 찾았던지. 이거는 횟수가 같겠죠. 어차피 마지막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일 때 도대체 몇 번을 하게 되냐? n 곱하기 몇 번을 해야 원소가 한 개 남냐 이거죠. 내가 탐색해야 될 원소가 한 개 남냐. 이게 최악이죠. 그러면은 양변을 n으로 나눠요. 네. 그런 다음에 양변의 역수를 취해요. 2의 k는 n이다. 이거는 알제브라 a의 x는 b일 때 x는 로그 a의 b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보면은 k는 로그 2의 n이다. 네.
그러니까 얘는 최대 탐색을 로그 2에 n번 한다는 거고, 얘는 첫 번째 방법은 n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2의 10승번, 즉 1024개의 배열이 있어요. 1024개 배열이 있으면은, 첫 번째 방법은, 1024번, 최악의 경우 1024번 탐색을 하고요.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10번만 탐색하면 된다.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정근적 표기법 강의도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아까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진 탐색은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랑 가장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정렬 알고리즘에서 정렬이 n로그 n이거든요. 효과적인 정렬이 n로그 n인데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얘를 무식하게 찾을 때 복잡도가 n이라면서요. 네. 이거 복잡도가 n인데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할 때 n로그 n이면은 그럼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번 정렬을 할 때 이미 n번보다 그 더 높은 복잡도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 번 탐색을 할 때는 데이터를 여러 번 탐색하거나 아니면 이미 정렬이 돼 있을 때는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미 정렬이 돼 있거나 여러 번 돼 있을 때는 이진 탐색이 유리하다. 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진 탐색은 일단 전제 조건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어떤 배열이 있으면은 레프트, 라이트를 두고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나누기 2에서 미드 값을 둡니다. 그리고 이 미드 값에 있는 값이랑 키랑 비교해요. 그래서 키가 미드 값에 있는 것보다 더 크면은 여기를 찾고 아니면은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탐색해야 될 범위가 미드가 각 그 범위의 미드가 기준이므로 반절씩 줄어들고요. 네. 그래서 최대 탐색은 로그 2의 n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탐색 방법 n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개념은 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실제 코드 구현했을 때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료 조건이라는 건 만약에 값을 못 찾았어. 값이 없어. 값이 없으면 이제 탐색을 그만하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탐색을 하고 있으면 무한 루프겠죠. 이 값이 없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배열이 있고요. 레프트는 0, 라이트는 3, 그러므로 미드는 0 플러스 3 나누기 1은 1이 됩니다. 뭐 내가 찾을 값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찾는다고 합시다. 숫자 3. 그러면은 이 2보다 3이 크니까 여기를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탐색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음, 레프트는 여기가 지금 얘가 미드잖아요. 여기서부터 탐색을 해야 되니까 레프트는 미드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는 3입니다. 그다음에 레프트 플러스 미드 나누기 2는 미드도 2가 됩니다. 그럼 이 미드 값 4보다 내가 내가 찾아야 될 3이 더 작죠. 그러면 이제 여기 D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레프트는 2고 미드도 2고 라이트는 3인데
이 미드에 있는 것보다 내가 찾아야 될 건 3이 더 작죠. 그러면은 L-1이 미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드 전에 걸 봐야 되니까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미드가 4인데 4보다 작으니까 미드 앞에 있는 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라이트는 미드 마이너스 1입니다. 끝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도 이고요. 어, 레프트도 2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는 미드는 2가 되겠죠. 네. 근데 미드가 가리키는 값이 4죠. 당연히 똑같죠. 아까랑 똑같으니까요. 그럼 얘는 3보다 크죠. 그러면은 원래 공식대로 얘보다 더 앞에 걸 찾아봐야죠. 그러면 라이트를 하나 더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럼 라이트는 2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프트는 2고 라이트는 1이죠. 네, 그러면은 2 더하기 1은 나누기 2는 1이죠. 네. 근데 이미 얘는 탐색했잖아요. 네. 이미 탐색한 거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종료 조건이 여기에요.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지 못하면은 원래 레프트가 시작점이고 라이트가 끝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혀요. 계속 한 칸씩 이렇게 라이트가 줄거나 아니면 레프트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계속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지 못해서요. 그러면 이 레프트랑 라이트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커지든지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작아졌지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종료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요 이건데요.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들고 있죠. 네. 이 반복문을 벗어나면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드는 무조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 2고 이품은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여기에 미드가 있는데 이 미드에 있는 값이 내가 찾는 키보다 크면은 이제 여기를 찾아야 되니까요. 라이트는 미드 마이너스 1 여기가 라이트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어, 키가 더 크면은 여기가 미드면은 이제 미드 플러스 1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레프트가 미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미드 다음부터 찾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레프트 옮겼다가 라이트 옮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진 탐색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정리할 거는 이진 탐색은 탐색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렬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검색 범위를 반절씩 줄여나간다. 아까 수학적으로 약간 살펴봤지만 검색 범위가 계속 반절씩 들어갔기 때문에 복잡도는 로그 2의 n이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 정렬된 데이터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 그렇고 한 번 탐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탐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지 탐색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프트랑 라이트랑 미드 이 코드에서 실제 이렇게 사용되는데 어, 레프트는 내가 지금 탐색하는 범위의 가장 왼쪽, 라이트는 내가 탐색하는 범위의 가장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미드는 레프트 더하기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 나누기 2였고요. 만약에 이 미드의 값보다 내가 찾는 더 키가 미드의 값보다 더 크면은 우리는 이 미드 다음부터 라이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프트를 미드 플러스 1 한 거고요.
만약에 키가 미드보다 작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 미드 마이너스 1부터 레프트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미드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원소를 못 찾았다. 그 조건은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커지는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원소를 못 찾았다. 이렇게 보시고 이 이진 탐색의 반복문을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 탐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어,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카페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